미디어가 보여주는 북한은 언제나 거창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일사불란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핵무기까지. 그들의 선전만 보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 무대일 뿐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은 숨쉬는 것조차 통제받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옷장을 여는 순간 오늘 입을 옷 하나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어떨까요? 친구를 만나 웃으며 나눈 농담 한마디가 당신의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아침의 일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심지어 오늘 입고 나온 옷차림이 그곳에서는 수용소행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알던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그들만의 생존 규칙. 오늘은 외국인은 절대 상상조차 못할 북한 사회 깊숙이 숨겨진 기묘한 금기사항 5가지를 파헤쳐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상식을 산산이 조각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금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그들의 심장. 바로 최고 존엄에 대한 절대적인 성역입니다. 평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저 거대한 동상들. 만수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20m가 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청동상이죠. 관광객들은 신기한 마음에 무심코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키곤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를 손가락질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 규칙을 몰랐다가 북한 가이드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즉시 동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동상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손바닥 전체를 하늘로 향하게 펴서 아주 공손하게 방향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니까요. 게다가 동상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절대 금지입니다. 심지어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자세로 여겨지죠.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얼굴이 담긴 것은 그 무엇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노동신문입니다. 일면에는 늘 지도자의 사진이 실리죠. 이 신문을 무심코 반으로 접었다가 사진 속 얼굴에 주름이라도 잡히는 날엔, 혹은 실수로 깔고 앉거나 더러운 곳에 두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도전, 즉 반역죄로 다스려집니다. 종이 한 장이 당신의 목숨값과 맞먹는 곳,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매일 아침 깨끗한 천으로 먼지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했다가는 사상 검열에 걸려 비판투쟁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도 가족보다 먼저 초상화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불타는 집에서 초상화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동상이 너무 커서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들어온다고요? 그렇다고 동상의 머리나 다리를 잘라서 찍는 순간 당신은 불경죄를 저지른 현행범이 됩니다. 반드시 전체가 온전히 나오도록 찍어야만 합니다. 머리만 잘린 사진이라도 있었다가는 출국 심사대에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당하고 신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본인은 물론 3대에 걸쳐 처벌받는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금기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자유와 젊음의 상징, 바로 청바지죠. 찢어진 것,
물 빠진 것,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패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북한 땅을 밟는 순간 당신의 그 파란색 청바지 블루진은 즉시 트렁크 깊숙이 숨겨야 합니다. 북한에서 블루진은 단순한 바지가 아니라 미제 승냥이, 즉 미제국주의의 썩어빠진 문화 그 자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이른바 패션 경찰인 규찰대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래 블루진을 입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가위로 바지가 찢겨나가는 공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평양 거리에서 규찰대가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을 세워놓고 가위로 바지단을 잘라내는 단속이 있었습니다. 창피를 주어 다시는 그런 옷을 입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검은색 청바지는 괜찮지 않냐고요?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청바지라는 형식 자체가 자본주의 날라리풍으로 찍힐 수 있기에 그 누구도 목숨 건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통제는 당신의 다리에서 머리끝까지 이어집니다. 내 스타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가 허락한 권장 스타일만 있을 뿐이죠. 남성들은 옆과 뒤를 바짝 친 단정한 패기머리를 강요받습니다. 머리카락 길이까지 규정이 있어서 5cm를 넘으면 안 되고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이발소를 가야 하죠. 한때 김정은이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나타났을 때 북한 당국은 청년들도 원수님의 머리를 따라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다가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적도 있습니다. 여성들 역시 컬러 염색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머리 모양은 정해진 몇 가지뿐입니다. 젊은 미혼 여성은 길게 기르되 묶어야 하고 기혼 여성은 짧게 자르는 것이 권장되죠. 색깔도 문제입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처럼 너무 튀는 색상의 옷은 퇴폐적이라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치마 길이까지 규정이 있어서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이힐도 너무 높으면 사치스럽다며 지적받을 수 있고요. 옷 하나 머리 모양 하나조차 사상무장의 도구가 되는 곳, 숨막히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금기, 이것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류, 그 중에서도 남한 말투입니다. 목숨 걸고 몰래 본 K드라마 속 달콤한 언어들이 북한 젊은이들의 입을 점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북한은 2020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까지 만들어 언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남한말을 쓰는 자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소탕작전에 나선 겁니다. 혈육이 아닌 남성에게 다정하게 오빠라고 불렀다간 그 순간 당신은 사상범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남자 형제가 아닌 이상 오빠라는 호칭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동무 아니면 동지로 불러야 하죠. 사랑스러운 연인 사이의 자기야는 딱딱한 동지로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박, 짱, 완전, 진짜, 개, 멘붕.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런 말들이 모두 적발 대상입니다. 심지어 밥 먹었어? 라는 표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해야 하거든요. 에이, 설마 말실수 한 번 했다고.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금기를 어기다 걸리면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최소 노동교화형, 심하면 공개 재판에 넘겨져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고등학생이 사랑해라는 남한 표현을 썼다가 단속에 걸려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집안 전체가 공경에 처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웃이나 친구까지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한마디 말실수가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 집안에서조차 맘 놓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혀끝 잘못 놀렸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곳. 21세기 대명천지에 말할 자유조차 압수당한 북한의 현주소입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렌즈 뚜껑을 여는 순간 당신을 따라다니는 감시의 눈길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찍는지 매 순간 감시하죠. 명심하세요. 북한은 철저히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체제 선전에 방해가 되는 날 것의 현실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난해 보이는 풍경, 낡은 건물,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사 중인 건물, 군인의 모습, 경찰, 검문소까지 모두 촬영 금지입니다. 길거리의 평범한 주민들을 함부로 찍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가이드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당신이 무심코 누른 셔터 한 번이 공화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외국인 기자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농촌 풍경을 찍었다가 즉시 카메라를 압수당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가난한 모습을 찍으려 했느냐는 추궁이었죠. 여행의 마지막 관문, 출국 심사대에서 가장 큰 공포가 기다립니다. 검열관이 당신의 소중한 여행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제멋대로 삭제 버튼을 누르는 광경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운이 나쁘면 카메라 자체를 압수당할 수도 있죠. 심지어 SD카드를 몰수당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 웃고 있는 어린이들, 깨끗한 거리. 북한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만 담아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 금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모든 라디오와 TV는 국가가 지정한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함부로 돌려서 외국 방송을 들으려 하면 이것 역시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유선 방송 확성기는 꺼지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의 선전과 지시사항이 쏟아져 나오죠. 더 놀라운 건 이 확성기의 볼륨을 줄이거나 끄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장났다며 신고하면 즉시 수리를 나오고 일부러 끊었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져간 스마트폰은 입국하자마자 압수당하거나 인터넷과 블루투스 기능을 완전히 차단당합니다. 북한이 제공하는 특수 SIM 카드로만 통화할 수 있고 그마저도 모든 대화가 감청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외국 서적은 물론이고 남한에서 나온 책은 단 한 권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적대 계급의 사상을 유포하려 한 반역죄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이나 기독교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가 걸리면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통제, 이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당이 허락한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다시 보는 평양의 밤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저 빛나는 네온사인 너머의 어둠이 보이실 겁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을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자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기록할 자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자유. 우리에겐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휴전선 너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위험한 사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5가지의 기묘한 금기들.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500만 명의 개성을 말살시켜온 통제의 역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저 화려한 선전 도시 평양은 어쩌면 지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이 아닐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금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말 한마디, 옷 하나, 눈빛 하나까지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소개한 금기 사항 중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북한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파헤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